자, 32페이지요. 31페이지까지 풀어보세요. 숙제야, 31페이지까지 숙제. 문제를 많이 푸세요. 내용 정리는 뭐 간단하게 하시고요. 문제는 꼭 많이 풀어옵니다. 자, 원소들의 주기성. 여기서부터 이제 화학 파트가 좀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진짜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원소의 주기성은 고등학교 2학년 과목에 실려 있어. 고등학교 2학년 과목에 실려 있다가 무슨 뜻? 수능 문제다 이런 뜻이야. 됐나요? 여기서부터 배우는 원소들의 주기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랑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랑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요. 화학이라는 과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파트는 좀 외워줄 거 많아. 여태까지 우주를 보면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과학을 배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화학은 과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32페이지 현대의 주기율표, 족과 주기 별표요. 고등학교 2학년처럼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상식 하나. 맨날에 주기율표가 있는데 니네 20번까지는 외우고 있니? 네. 진짜? 네. 진짜? 네. 다시 탄소 몇 번? 몇 주기 몇 쪽? 여기까지 됐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산소 몇 번? 8번. 몇 주기 몇 쪽? 2주기. 됐어? 한 번만 더 해볼게. 염소 몇 번? 17번. 몇 주기 몇 쪽? 3주기. 칼슘 몇 번? 칼슘이 20번. 몇 주기 몇 쪽? 그 자, 여기까지 됐어? 나한테 선행을 하는 학생들은 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주기율표에 20번까지 못 외우는 학생도 되게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막 테스트도 보고 두드려 패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막 이래요. 진짜로 전화해요. 나는 안 해. 근데 여기 모 선생님은 진짜로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니 얘가 주기율표를 못 외워요 이러면서 전화를 해요. 실제로 그래. 나도 직접 들었어요. 주기율표를 못 외우는 중학교 3학년이 있겠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막 가르쳐주고 외우라고 숙제를 내주고 다음 시간에 점검을 해도 못 외워. 그래서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좀 외우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시험 볼게.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와도 또 못 외워요.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난 안 해. 근데 해요. 다른 선생님들은. 여러분들도 주기율표를 배웠다면 20번까지는 외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됐니?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문제를 풀 때 말이야. 모든 학생들이 간질사 이러거든요. 그러지 마. 없어 보여. 과학은 간지템이라 그랬어요. 문제 나왔는데 맨날 이래. 6번 풀면 이래요. 스님이야? 이상하잖아. 정말 없어 보인다고.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뭘 시키냐면 그 원소가 몇 주기 몇 쪽인지를 외우라 그래요. 요걸 이해해달라 그래. 자, 첫 번째로 한번 해볼게. 이 녀석을 잘 이으세요.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세요.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잘 봐. 수소라는 애가 있었어. 수소. 몇 번? 1번. 어휴, 1번. 왜 1번? 화적학. 왜 1번? 양성장. 왜 1번?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의 번호는 이퀄 치고 뭐라고 쓰는 거냐면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 번호라 그래요. 첫 번째 기본이에요. 다시 수소는 1번이야. 양성자가 몇 개란 뜻이야? 하나야. 그럼 헬륨은 몇 번이야? 2번이요. 왜 2번이야? 양성자가 2개니까. 됐니? 리튬은 3번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를 한다고 했어? 얘가 왜 3번이야? 양성자가 3개 있는 녀석이니까. 됐니? 니네들도 이제 정확한 과학을 배우세요.
누가 왜라고 물어보면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과생이란 말이죠. 됐니? 칼슘은 20번이야 라고 대답하는 것도 되게 좋아. 그럼 누군가가 걔는 왜 20번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얘는 양성자를 20개 갖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야. 됐니?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의 개수랑 같습니다. 다시요. 그럼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하나야. 헬륨 원자는 전자 몇 개 갖고 있다는 뜻이야? 2개. 여기까지 됐니?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고요. 전자의 개수입니다. 됐니? 중성자는 나중에 표시할게요. 원자 번호, 양성자 수, 전자 수.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전자가 채워질 거 아니야? 그 전자가 차는 곳을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니? 전자 껍질. 됐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배우게 될 거야. 이게 왜 신기한지 니네들한테도 알려줄 거예요. 잘 봐. 전자 껍질이 있어. 됐니? 거기에 전자가 찰 수 있는데 이 주변에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지 않겠냐? 자, 이걸 1번 껍질이라고 합니다. 1번 껍질에는 최대한 전자가 몇 개까지 찰 수 있어? 2개. 2개만 찰 수 있어요. 됐나요? 왜요? 그래야지 안정적이에요. 그럼 8개 차면 안 돼? 2번 껍질처럼? 왜 1번 껍질에는 2개밖에 못 차냐? 그게 되게 궁금했을 거 아니겠니? 그게 2개가 차는 이유를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 배워요. 됐나요? 나중에 심화 과정이 되면 니네들이 이걸 잘 배워주고 잘 익혀주면 심화 과정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되니? 자, 한 번만 더요. 1번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찬다고? 2개. 됐어? 그래서 전자가 1번 껍질에 이렇게 전자가 하나 들어있는 애를 우리는 수소라고 합니다. 됐지? 그렇다면 헬륨은 변호가 몇 번이야? 2번이죠. 양성자가 몇 개? 2개. 전자가 몇 개? 2개. 그럼 얘는 이렇게 표시해요. 1번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찰 수 있어? 2개 찰 수 있죠. 됐니? 요러면 이걸 헬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렇다면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거든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요. 그럼 채워볼게요. 1번 껍질에 몇 개 찰 수 있어? 2개밖에 못 차. 됐니? 하나, 2개. 그럼 2번 껍질에는 몇 개 채울 수 있어? 나머지 하나를 채울 수 있지, 그지? 여기까지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플루오린이요. 원자 번호 몇 번? 이런 거지, 그지? 정확하게 잘 외우세요. 얘는 원자 번호가 9번이에요. 전자가 몇 개 찰 수 있다고? 9개가 있어야 되지. 그럼 첫 번째 전자가 몇 개 차? 2개요. 두 번째 전자를 몇 개 채울 수 있어? 7개를 채울 수 있지. 됐니? 1번 껍질만 2개를 채우고요. 2번 껍질부터는 8개씩 채울 수 있어요. 됐니? 실제로는 8개가 아니에요. 다 껍질마다 개수는 달라.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2개, 8개, 8개, 8개 이렇게 차요 라고 배우시면 돼요. 실제로는 그렇게 차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우세요. 실제로 그렇게 차지 않는 건 원래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교육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니네는 2개, 8개, 8개, 2개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20번까지니까. 자, 해볼게요.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기본기예요. 자, 해볼까요? 수소 1번 껍질에 전자 하나 채우는 거 맞지? 헬륨 2번 껍질에 전자 2개 채우는 거 맞지? 리튬 1번에 2개, 2번에 하나. 됐니? 플루오린 1번에 2개, 2번에 7개.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자, 해볼게. 이 전자들 중에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전자, 얘는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하나 있는 거 맞죠? 얘는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하나 있는 거 맞지? 얘는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7개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해서
이 제일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 그래요. 다시 전자 껍질의 가장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 그걸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그럼 플루오린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니? 그러면 7개요. 리튬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니? 그러면 하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일까요?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전자는 8개. 첫 번째에 몇 개 차?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차? 6개. 그럼 얘는 원자가 전자 몇 개야? 6개야. 여기까지 됐어요? 한 번만 더요. 마그네슘이요. 원자가 전자는 몇 개일까요? 됐니? 이걸 꼭 한 번씩 그려보세요. 얘는 12번이에요. 됐니? 그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가 찬다고? 2개. 두 번째 껍질에 총 몇 개를 채워? 8개. 그럼 세 번째 껍질에 나머지를 채워야 되죠. 몇 개 나왔어? 2개요. 그럼 얘는 원자가 전자 몇 개야? 2개요.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잘 봐. 수소는 껍데기 몇 개야? 하나야. 리튬은 껍데기 몇 개야? 2개요. 됐니? 산소 껍데기 몇 개야? 2개요. 마그네슘 껍데기 몇 개니? 3개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껍질의 개수가 주기예요. 주기. 됐니? 주기율표에 가로줄에 해당하는 애가 껍질의 개수야. 그럼 껍데기가 하나 있는 애는 맨 첫 번째 칸에, 껍데기가 2개 있는 애는 두 번째 칸에, 껍데기가 3개 있는 애는 세 번째 칸에. 됐니? 그게 주기율표의 기본이에요. 됐어? 그럼 마그네슘은 몇 주기? 3주기. 리튬은 몇 주기? 2주기. 됐니? 여기까지. 됐어? 한 번만 더요. 얘 원자가 전자수 몇 개야? 수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니? 1개요. 리튬은 원자가 전자 몇 개야? 1개요. 플루오린 원자가 전자 몇 개야? 7개요. 산소는 원자가 전자 몇 개야? 6개요. 마그네슘 원자가 전자 몇 개야? 2개요. 이 뒤에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조기예요. 됐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익혀주세요.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해 주잖아. 야, 칼슘은 원자 번호 몇 번이라고? 몇 주기 몇 쪽? 됐어? 몇 주기 몇 쪽?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고. 얘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나머지 2개 채우면 되죠. 몇 주기? 4주기. 원자가 전자 몇 개야? 2조기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네 번째 칸 두 번째에다가 채워 넣는 거예요. 됐니? 이게 주기율표의 기본이라는 거야. 주기율표는 화학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니네 영어 할 때 알파벳 외우지. 알파벳을 외운다고 영어를 잘해? 그럼 주기율표를 외우지. 20번까지 외운다고 화학을 잘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노는 자가 화학을 이겨요. 그래서 나는 화학을 처음 할 때 이 주기율표를 진짜 중요하게 해요. 가지고 노는 자가 이겨요. 고등학교 2학년 수능의 화학은 이 주기율표를 갖고 노는 게 문제야. 됐어요? 얘네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되게 간단해요. 주기율표. 일단 역시 순서를 외우세요. 이 순서를 외우세요. 주기율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야? 누구? 최초로 만든 사람. 멘델레. 외우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써줄게.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설을 주장합니다. 새쌍 원소설을 주장해. 예를 들면 A라는 애가 찾아지면 성질이 비슷한 애가 있어. 그러면 세로 줄에다 쓰는 거예요. 또 성질이 비슷한 애가 있어. 그럼 세로 줄에 써요. 그래서 요걸 세 쌍으로 이렇게 묶었을 때 원자량을 구해. 예를 들면 이 녀석의 원자량이 10이래. 그럼 B는 원자량을 잘 모르겠는데 이 녀석의 원자량을 구했더니 20이래. 그럼 얘의 원자량은 얼마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이 둘의 평균값이 가운데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10, 20 평균값이니까 15겠네? 이렇게 쓰는 걸 새쌍원소설이라고 해요. 다시요. 새쌍원소설은 성질이 비슷한 애를 세로줄로 놓습니다. 세로줄로 배열해요. 그래서 쌍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묶었을 때 이 가운데 애가 평균값을 가집니다. 그럼 가운데를 찾을 수 있죠. 그럼 나머지 또 하나 D를 여기다 놔두면 D는 여기 값이 얼마야? 요 둘 합쳐서 가운데 값이 여기 있어야 되지. 이해되니? 그럼 얘는 얼마 안 있어도 가운데 값이 얘니까 얘 25겠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요걸 주기성이라고 합니다. 다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지금은 안 써요. 됐나요? 가운데 값이 평균 값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이 사람 때부터 성질이 비슷한 애를 세로 줄로 배열하자 이렇게 돼요. 되니? 자, 두 번째요.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책에는 없어.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렌즈. 새로운 렌즈죠. 뉴렌즈. 됐나요? 뉴렌즈.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옥타브설을 주장해요. 옥타브설. 얘네도 뭐 옥타브가 뭔지 알지? 이렇게 쓰는 거야.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되니? 그럼 다시 또 성질이 비슷한 애를 도 칸에다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럼 레,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도가 나오면 도 자리에 또 쓰는 거죠. 그럼 성질이 비슷한 애는 다 세로줄로 배열되는 거 맞지? 되니? 이렇게 해서 주기가 반복된다고 쓴 거야. 예를 들면 미, 배, 붕, 탄, 질, 산, 클로린 여기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줄로 배열한 거예요. 됐나요? 이게 옥타브설이에요. 자, 그럼 지금 니네들이 외우고 있는 주기율표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 뭐야? 여기 없죠. 여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지, 그치? 여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지. 쟤네 이름이 뭔지 알아? 맨 끝에 있는 애들. 요런 애들 18적 원소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비활성기체라 그래요. 비활성기체. 나중에 다 같이 배웁니다. 요 녀석을 써야 되는데 너무 찾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18쪽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애들은 찾아진 적이 얼마 되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보세요. 못 찾은 애는 이렇게 빵꾸를 뚫어놨어. 되니? 찾은 애는 여기다가 넣고요. 못 찾은 애는 그냥 구멍으로 뚫어놨거든요. 이름 한번 써볼까요? 니네 잘 봐. 뭐라고 읽어? 철 이렇게 읽지, 그치? 철. 영어야? 철. 뭐라고 읽어? 구리 이렇게 읽죠. 영어야? 한 번만 더 해볼까? NA는요? 얘는
나트륨 이렇게 읽지. 그지? 됐어요? 자, 누구는 나트륨 이렇게 읽고 누구는 철 이렇게 읽지. 왜요? 금속. 왜요? 이게 주기율표의 이름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니네들도 잘 알아도 이런 기본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름을 정할 때에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야. 되니? 끝에가 윰 이렇게 끝나면 이걸 다 금속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 진 거예요. 다시요. 금속은 윰으로 끝나야 돼. 리튬 금속이에요. 나트륨 금속이에요. 칼슘 금속이에요. 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금속은 모두 다 윰으로 끝나야 돼요. 되니? 우라늄 금속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정하는 규칙이야. 칼슘이 어떻게 금속이에요? 뼈다귀인데 금속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나트륨 소금인데 뭐가 금속이에요. 되니? 륨으로 끝난 금속이야. 그런데 얘는 왜 철? 금속 아니에요. 얘는 왜 구리? 야, 철이 금속이 아니야? AU 뭔지 아냐? 얘는 아우씨. 아우씨. 금. 비싼 거야. AG 뭔지 알아? 그게 은. 솔. 에게 은이야. 졸라 싼 거야. 그래서 자, 얘네들 왜 융으로 안 끝나? 자, 다시 금속은 다 뭘로 끝나야 된다고? 융. 알루미늄 다 음으로 끝나요. 되니? 그런데 얘네 은, 금, 철, 구리 왜 그 융으로 안 끝나? 이 규칙을 만들기 전부터 쓰고 있던 애들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름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니? 자, 그럼 잘 보세요. 금속이 아닌데 금속의 이름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 기체인데 륨으로 끝나. 걔가 얘야. 신기하지? 헬륨이요. 공기보다 가벼워서 풍선에다 막 듣고 막 졸라 쳐먹으면 목소리가 편해. 헬륨이요. 이 헬륨이 얼마나 찾기 어려웠으면 사람들이 못 찾았어. 그래서 주기율표 빵꾸를 뚫어놓은 거야. 그런데 야, 저 새끼는 고체일 거야, 금속일 거야. 그래서 이름을 먼저 지었어. 헬륨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찾아냈더니 기체인 거예요. 신기하지? 그럼 헬륨을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헬륨이 니네들은 막 2,000원 주면 풍선에 가득 들은 걸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헬륨이 처음 찾아졌을 때 너무나 귀했어. 헬륨이. 그래서 이 헬륨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됐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아직 과학이 발달된, 엄청나게 발달됐지만 헬륨을 못 갖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었어. 얼마나 갖고 싶겠니? 연구를 해도 잘 못 갖게 된 거야. 그래서 히틀러가 과학자들한테 야, 헬륨을 만들어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못 만든 거야. 그럼 니네 생각을 해보세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잖아. 그런데 헬륨이 필요해. 왜? 헬륨을 여기다가 졸라 쳐 달고 군인한테 폭탄을 주고 둥둥둥 띄워서 날아가서 떨어뜨려서 자폭하게 만든 거야. 헬륨이 필요하겠지. 그럼 헬륨을 못 만드니 누구한테 달래야 돼? 영국한테 달래야 되지. 영국이랑 전쟁 중이죠.
야 생각을 해봐라. 일본이랑 우리랑 전쟁하고 있는데 일본 가서 야 헬륨 좀 줘. 이럴 수 있죠? 내가 로켓 만들어서 니네 초토화시킬 거니까 헬륨을 줘. 야 미쳤어? 그럼 영국이 준다 그러겠니? 말도 안 되지. 미국한테 달라. 미국 전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달라 그래? 뺏어. 못 만들어. 그만큼. 그래서 이 독일 놈들이 헬륨을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지. 뭘 썼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수소를 써야지. 수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가볍고 폭발성이 있죠. 만들고 다 터지는 거야. 이따만한 비행선을 만들었는데 다 터지는 거야. 만약에 독일이 헬륨을 갖고 있었으면 진짜 자폭 테러할 수 있는 미사일, 인간 미사일을 만들었겠죠. 혹시 모르는 일이야. 세상이 그래요. 그만큼 헬륨이라는 애는 구하기 어려워.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으니 헬륨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게 놀이동산 가면 졸라 많이 달려있잖아요. 그죠? 그 귀한 헬륨을 목소리 변조해서 웃기는 데 써요. 웃기지 않냐? 웃기지 않냐? 다시 이거 상식이야. 금속은 다 뭘로 끝내야 된다고? 륨으로 끝납니다. 륨으로 끝나지 않으면 비금속인데 륨으로 안 끝나는 금속들 있어요. 이름 짓기 전에 이미 금속이었던 애들. 됐나요? 상식 됐어. 옥탑설 뭐가 없어? 얘는 맨 끝에가 없어. 18쪽 원소를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18쪽 원소를 다른 말로 비활성 기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별표예요. 멘델레예프. 어느 나라 사람이야? 러시아. 러시아 소련 사람입니다. 러시아 최고의 과학자라고 불리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초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최초는 뭐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누구니? 그러면 멘델레예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얘는 뭐대로 만들었냐면 원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원자량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요게 시험 문장이에요. 원자량 순서대로 해요. 그럼 원자량이 가벼운 애부터 무거운 애까지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과학이 발달한 후에 이 원자량을 재봤더니 실제로 가벼운 데서부터 무거운 데로 가지 않고 얘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는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누구야? 이름 외우십니다. 모즐리라고 합니다. 모즐리. 멘델레예프와 모즐리는 주기율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외우세요. 얘네 두 개가 시험 문제예요. 얘 지금 현재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입니다. 니네가 지금 책에서 보고 있는 주기율표 누가 만들었어?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구라고? 멘델레예프. 근데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주기율표는 누가 만든 거야? 모즐리 거예요. 됐나요? 그럼 니네가 계속 보고 있는 주기율표니까 모즐리라는 사람 이름은 좀 알아두도록 하죠. 이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원자를 번호를 매겨서 순서대로 배열한 거예요. 니네가 원자 번호를 외우고 있지, 그치? 원자 번호 순서대로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바로 모즐리라는 사람입니다. 됐나요?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 상식입니다. 주기율표는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일단 1번 가로줄이
가로줄을 주기라 그래요. 주기. 좀 공부 좀 할 사람들 좀 외웁시다. 주기를 뭐라고 하냐면 전자가 껍질이 몇 개 있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전자 껍질 수를 주기라 그래요. 전자 껍질 수. 하나만 더요. 여기까지 오셔야 상식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는 태양을 뭐라 그래? 태양을 뭐라 그래? 주기율성. 오! 이제 별, 항성 이런 단어보다 주계열성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요. 전자 껍질 수라 그래요. 그럼 진짜 화학에서 쓰는 메인 이벤트 단어는 뭐냐? 그 단어가 뭐냐면 주양자수입니다. 주양자수. 여기 써 있잖아, 양자라고. 양자역학을 이제 배우는 거죠. 물론 대학교 가서 배우지만 말이야. 양자라는 단어를 니네가 이제 쓸 수 있단 말이죠. 전자껍질수 주기를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진짜 멋있는 단어죠. 주양자수. 몇 줄까지 있어? 1번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1부터 7주기. 탄소 몇 번? 몇 줄 몇 쪽? 거기까지 오세요. 자, 두 번째. 세로줄 있거든요. 세로줄. 세로줄을 족이라 그래요. 족은 뭘로 정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자 껍질의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족, 2족,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쪽까지 있어요. 족은 총 18개. 그 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족 배우지 않습니다. 니네 답에 3족 써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데 답을 써와. 안 돼. 4족 안 배웁니다. 5족, 6족, 7족, 8족, 9족, 10족, 11족, 12족까지 배우지 않아요? 됐네? 그럼 니네는 뭐만 배워? 1족, 2족, 그 다음 뭐야? 13족이요. 됐나요? 됐어? 1족, 2족, 13, 14, 15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왜 다 지우는 거냐? 어려우니까 하지마. 이래서 다 지워줘요. 수능에도 안 나와요. 됐니? 그래서 니네 수능 볼 때까지 20번까지만 외우면 돼. 21번이 누구야? 3족이에요. 그래서 21번부터는 안 쓰는 거야. 됐니? 20번까지만 외우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끝납니다. 다 안 배워. 원자과 전자수가 족이에요. 족의 일자리가 원자과 전자수야. 예를 들면 1족 애들은 원자과 전자를 몇 개라고 하는 거야? 하나예요. 2족 애들은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 하는 거야? 2개예요. 13족 애들은 몇 개라 그래? 3개예요. 14족 애들은 몇 개라 그래? 4개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수와 족의 일자리 수가 같아요. 원자과 전자가 3개예요. 몇 족? 3족이요. 안 돼. 3족 배우지도 않아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고? 13족이요. 그럼 17족이요.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란 얘기야? 7개예요. 이런 뜻이에요. 괜히 나중에 다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족은 1족부터 18쪽까지 있는데
니네는 3족부터 12족까지는 배우지 않습니다. 되니? 1, 2, 13, 14, 15, 16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됐나요? 주기율표 돼요? 하나만 더요. 주기율표 다 세보세요. 원소 끝에 몇 번? 주기율표의 맨 마지막 원소가 몇 번이니? 118번이요. 거기까지 찾아냈어요. 됐나요? 이름 한번 볼까? 95번 찾아볼 수 있어요? 아마리 95번 아메리션 누가 찾았겠니? 아메리카 찾으면 나라 이름이나 자기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랬어요. 보여? 그런 거 보이니? 아인슈타인을 보여? 96번이요. 퀴르 보여? 그럼 97번은? 버클버클 우리 대학 이름 같이 생겼지 그지? 뭔 말인지 알겠냐? 98번이요. 캘리포니아 어디 가서 이걸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신기하지? 하나만 더요. 거기 보면 노란색이 맞니? 연두색이 맞니? 노르스름한 애가 훨씬 많지 그지? 그 노르스름한 애가 모두 다 금속이에요. 왜? 전부 다 유무로 끝나는 거 맞지 그지?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럼 금속이 많아? 비금속이 많아? 금속이 많아요. 주기율표에 우리가 찾은 원소는 금속이 훨씬 많아요. 됐어? 잊어버리면 안 돼. 연두색은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은 융따로 끝나지 않아. 누구만 유일하게? 헬륨만 유일하게. 되니? 빨간 거 찾을 수 있겠어? 35번 브로민 동그라미. 눈에 확 띄게 동그라미. 80번 수은 동그라미. 눈에 확 띄게 동그라미. 얘네들의 특징 액체입니다. 거기 나오는 금속은 모두 고체예요. 그런데 금속의 예외 수은만큼은 HG 수은이거든요. 요 새끼 액체예요. 되게 신기하지. 왜 수은은 액체일까요? 과학자들도 이게 얼마나 궁금했겠니? 그치? 그래서 진시황이 졸라 처먹은 거죠. 나중에 이런 얘기들도 해주면 좋을 텐데. 비금속은 고체 또는 액체도 있습니다. 또는 기체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고체의 대표적인 애 비금속인데 고체. 니네 알고 있는 거 있어. 샤프심. 네, 탄소는 비금속인데 고체예요. 됐나요? 기체이네. 수소, 산소, 질소, 염소 되게 많지 그치? 네온, 헬륨 전부 다 기체거든요. 액체이네. 브로민 아까 한 거. 됐어요? 요 새끼만 액체입니다. 기체, 부체 많은데 이 녀석만 액체예요. 됐나요? 거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붕소, 규소, 저마늄, 비소, 안티모니, 셀린 뭐 이런 거 있죠. 걔네들을 뭐라 그래? 금속 말고 비금속 말고 가운데. 다시 금속은 전기가 통해. 전기 통하는 걸 다 뭐라고 하냐면 도체라고 합니다.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걸 부도체라 그래. 그럼 도체와 부도체 가운데 있는 애를 뭐라고 하겠니? 걔가 파란색이에요. 니네가 알고 있는 반도체를 만드는 원료가 바로 이 파란색이에요. 됐니? 그 중에 누굴 제일 많이 쓰겠냐? 실리콘을 제일 많이 써서 우리가 얘기하는 실리콘밸리 같은 애들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규소를 영어로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됐니? 주기율표 외워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외워와. 어떻게
어떻게 몇 주기 몇 쪽 이렇게 외우세요. 물어봐서 모르면 싸대기 맞기. 그래서 반드시 외우세요. 내가 주기율표는 진짜 미친 듯이 설명합니다. 미리 맞으면 안 될까요? 나한테 2000대 맞으면 고려대 갈 수 있다. 진짜야. 대님, 진짜 맞아. 주기율표 진짜 중요합니다. 원서의 주기성은 내가 과학 선생으로서 목숨 걸고 가르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만 해주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다 끝나요. 화학 파트 꽉 잡고 니네들 고딩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됐나요? 원서 여기까지예요. 고생했습니다.